최고가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신고인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말이 좀 어렵죠. 매수 신고한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그 입찰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입찰을 보는 사람, 입찰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름이 자주 바뀌었어요. 입찰 뭐 이제 또는 경락자, 낙찰자 뭐 이렇게 많은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민사집행법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이름이 이제 없어지고 신고한다. 매수 신고. 즉 사겠다고 신고하는 거를 매수 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다. 매수 신고. 이렇게 매수 신고인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1등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2등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수 신고인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1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10명을 다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1등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고 안타까운 2등은 1등 같은 2등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매수 신고인은 보면은 경매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 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하고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 즉 뭐냐면 가격만 낸 게 아니고 돈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만 이제 그 적법한 매수 신고가 되는 건데 이 돈을 다른 이름으로 매수 보증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돈을 내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도박 같은 경우도 판돈을 걸고 무슨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수 신고를 하려면 적어도 매수 보증금은 내놓고 돈을 걸고 들어와라 이 말이죠. 남들도 다 돈 들고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그 돈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지만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어야 된다. 최저 매각 가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2억짜리가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에 시작한다. 그럼 1억의 10%인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즉 돈을 10%를 걸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이 들어오면 10명 전부 봉투에 1,000만 원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900만 원 넣었다. 그럼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수 보증금, 매수 신고인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등은 당연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고 우리가 속칭 2등이라고 불려지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같은 경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서 보증 금액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 자, 표현이 조금 깁니다. 최고가 그 매수 신고에서 예를 들면 2억짜리가 1억입니다. 최저가가 1억이죠. 최저가가 1억인데 예를 들면 1등 최고가 매수인이 예를 들면은 1억 2천을 썼습니다. 1억 2천을 썼습니다. 1등.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액의 10%인 1,000만 원이겠죠? 그죠? 요거의 1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1억 2천인데, 1억 2천에서 최매각 보증금을 뺀, 1,000만 원을 뺀 금액은 1억 1천이 되겠습니다.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 즉, 1억 2천이 1등일 때, 2등이 1억 1천보다 높게 썼다면, 예를 들면 1억 1,400만 원 쓴 사람이 2등이 된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된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은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왜? 이것도 돈을 걸어놔야죠.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2등을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그 이순위가 존재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것보다 높게 쓴 사람은 좀 안타깝죠.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차순위 신고할래.
그러면 내가 신고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넣었던 돈 봉투 있죠. 매수 보증금 봉투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혹시라도 1등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잔금을 안 내는 경우 보면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하다 보면 종종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잔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제 재경매로 바로 가는데 그때 여기에 차순위가 있다 우리가. 그럼 차순위 신고인한테 법원이 야 네가 할래? 네가 돈 내고 네가 가져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경매를 신속하게 이제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에는 자기가 안타깝지만 한 달 정도 기다려 보면서 나한테 물건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거를 지켜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대신 돈을 걸고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 아쉬우면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한 95%, 96% 이상은 거의 다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 우리 회원이 또 낙찰받은 거 보면은 저번 달에 재경매가 있어가지고, 잔금을 미납시켜가지고, 미납이 돼서 이번에 이제 재경매된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뭐 완전히 없다고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순위가 안타까우신 분들은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매수 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돼도 매각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하지 않고 직접 매각 허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등이 잔금 기일 때 잔금을 미납을 하면 그 후 며칠 이내에 차순위 신고인에게 법원이 의향을 물어보죠. 그러면서 차순위 신고인에게 바로 매각 허가 결정을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은 즉시 대금 기일이 또 잡히죠. 그렇죠? 물론 차순위자도 매각이 허가 결정 여부를 꼭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물론 하긴 하지만은 100%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전에 있었던 최고가 매수인도 매각 허가 결정을 해서 잔금 납부를 기일을 잡은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법적으로 응찰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매각 허가는 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더라도 차순위자에 대해서는 매각 허브 결정은 별도로 진행한다는 사실 중요합니다.